덕분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덕분인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부터 확인해 볼게요. 미중 갈등 고조화가 이번 주 좀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강한 탄력을 한번 보여줘서 다음 주 LG에너지솔루션 좀 기대가 되는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좀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쫄깃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보호예수 내용도 있었고 지금 이제 특히나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셨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느 정도 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네. 어느 정도 추세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요 저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유행어 이방원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투자할 때는 이방원을 해야 된다.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발전.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가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셀메이커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이 소재 쪽에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소재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하면은 소부장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자, 굉장히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저도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소재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또 이제 소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보통 패턴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 음극재 관련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네.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소재가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재 쪽 제가 좀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솔루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괴리율 1위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뽑은 괴리율 1위 그러니까 목표가와 현재가 차이 나는 괴리율 1위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진 그런 종목이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수급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을 보실 때도 약간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좀 저평가고 하지만 실적은 고성장 중인 이런 소재 부분 회사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낙폭 과대가 된 그렇습니다. 종목들의 2차 네. 전지 소재도 유효하다라고 네네. 정리해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방원 얘기했었잖아요. 좀 더 섹터를 넓히면요. 태조 이방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태양광, 조선 포함해서 이번에 조선. 자,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가 쏠린 종목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인데 네.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한 30%가량 증가한 매출액이 9,354억을 기록했다고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발 가스량도 굉장히 줄였고요. 무엇보다도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LNG선 그 투자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량이 증가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또 이제 오늘 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대만 갈등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선주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더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런 대외적인 악영향이 지속된다고 하면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해상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면에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LNG선, LPG선 발주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 비롯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대내외 이렇게 정치 외교 환경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오히려 지금 상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 못해도 올 하반기까지는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보자면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손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이 한국조선해양 그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좀 이제 그 같은 섹터 안에서 업황이 좀 갈려 나가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서 탑픽 종목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좀 있어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수주 잔고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수주 좀 잔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예로 들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수주량이 지금 약 한 36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확보된 수주량을 봤을 때 7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2년치 일감을 이미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무적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투자 심리에 좀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꼭 부채 비율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도 많아요. 이제 오히려 유보율은 적고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도 많은데 수주량을 떠나서 어느 정도 지금 재무제표가 탄탄한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민감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재무제표가 좀 튼튼한 회사 위주로 좀 컨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인가요? 저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아까 현대미포조선? 예를 들었다시피 지금 이제 수주량을 2년치 네. 일감을 따놨기 때문에 예. 약간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현대미포조선이다. 예. 자, 부채의 비율, 수주 잔고까지 봤을 때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내외적인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 미중 갈등 같은 경우가 조선주에 어떻게 수혜가 좀 되나요? 사실상 미중 갈등은요 지금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네. 뭔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아무도 예측 못했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엊그제 같은 경우는 미국 하원 의장 지금 이제 방한으로 인해서 네. 또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 CATL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천연모래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원 이제 에너지 자원 기반으로 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으면은 당연히 자 자원에 여러분들 수출 수입하는데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는 바로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기대감에 수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수주량이 받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주량은 굉장히 비약한데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탑픽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약간 무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살짝 눌렸을 때 약간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채팅창에도 네. 유가 떨어지면 왜 조선주가 떨어지나요? 천수경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유가와 조선주가 연관성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유가와 가장 밀접한 섹터를 꼽자고 하면요. 항공하고 바로 이제 조선입니다. 아무래도 연료?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앞전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개념이었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은행 이자가 수익이 높아져 가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때는 우리가 은행주를 봤었는데 네. 앞전과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국제유가 올라왔을 때 조선주, 항공주를 봤었는데 요즘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더해졌기 때문에 앞전과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른 환경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우리가 크게 작용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오히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유가보다도 지금 이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능한 건데 사실 지금 국제유가보다도 당장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운송량이 굉장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운임은 증가하고 있고 수주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숨막히게 조선주에 대한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그 이유들 좀 엮어보면은 해운주들도 분명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운주들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해운주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으로 나를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이 물량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초과분은 차트에 반영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일감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움직이기 이전에 미리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네. 지금 이제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선박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조선업계가 화랑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질문 진짜 많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 카카오 게임즈인데 오늘 또 추가적인 질문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게임주를 실적을 봐야 되나, 이 신작 모멘텀을 봐야 되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실적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보면은 실적 아니고 신작 그리고 모멘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게임주는 중점을 어디로 좀 잡아야 될까요? 예,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질문이셨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크래프톤을 21만 원에 제가 여러분들 구해줘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이제 강달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게임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크래프톤이 해외 매출 비중이 8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원화로 바꿨을 때 추가적인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잠깐 약간 신작에 대한 모멘텀,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은 3,387억 나왔다고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60%가량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실적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신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작도요, 신작 나름인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게임 개발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제 비중인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금 이제 광고 선전비 비중을 잘 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6%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신작 우마무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매출 150억 달성했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약간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은 아닌데 지금 네.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는 810억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8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는 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살짝 눌렸을 때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단답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게임주 랠리가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유일로보틱스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기록하고 물량 소화가 제법 잘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무인공장 소식에 지금 이제 급등한 모습인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봉 차트 보고 있는데요. 7월 4일 저점이 14,550원입니다. 자, 오늘 종가 얼마냐면요. 31,450원입니다. 자, 무려 이제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수급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유일로보틱스는 이렇다 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제 삼성발 지금 이제 좋은 뉴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로봇주,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대를 중점적으로도 로봇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해보면 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정 삼성 무인화 공장 소식에
좀 급등을 했었고 다른 로봇주를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네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이 차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중장기가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단기에서 급등 급락을 계속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중장기 로봇이니까 당연히 미래를 보면 장기가 맞는데 단기 흐름 보면은 좀 너무 못할 많이 것 올랐습니다,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얘만 보더라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약간 유엘 로보틱스만 놓고 보면요, 얘는 단순 기대감에 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로봇 산업 부문에서는 2021년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실체가 받쳐주면서 지금 기대감이 더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가능했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섹터 중 하나가 로봇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SO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 따라서 주가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 흐름입니다. 언론 보도 소식을 보니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반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아니면 도리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일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상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정유사 같은 경우는요, 6월 13일까지는 전고점 부근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추세도 꺾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요, 6월 13일 이후에 국제 유가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근데 정유사 같은 경우는 왜 떨어졌냐면은 지금 정유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올라간 게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서도 아니고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고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약간 축소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유사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하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51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송일 매니저 찾으면은 오늘의 핫 종목, 그 외에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으니까 송일 매니저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일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핫 종목을 통해서 송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봤다면, 자, 이제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 대박일지로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박일지 지난주에서 좀 분량이 좀 적었어요, 평소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있는